조기현 쌤입니다. 큰 소리 본인이.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정원내과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리날 시스틱 리날 디지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드니에서 아주 커먼한 파인딩으로 프로린이나 십학과는 일부가 확장된 상태로 신실질의 닭발 또는 다발합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병률이 증가하여 50세 이상에서는 25에서 50% 정도 발견이 됩니다.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크기가 큰 경우에는 블랙페인, 혈뇨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심플 리날 시스트라고 하면은 경기가 좋고 흰노를 가지고 이네스먼트가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이제 벗어난 그런 시스틱 리전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리날 시스틱 리전들을, 특히 RCC를 롤아웃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이미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에서는 시스트를 uncomplicated, complicated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uncomplicated,는 티피컬한 리날 시스트하고 비슷합니다. 경계가 분명하고 어네코익하고 디노를 가지고 있는 시스트로 빼골이 잘 보이고, 어코스틱 엔핸스먼트는 있을 수 있지만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이나 septum이 두꺼워져 있고 이레이를 구별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RCC를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또한 septum의 바스큘러리티가 더 볼러상에서 보이는 경우에도 RCC를 의심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컨트라스트 인핸스드 울트라 사운드는 septum과 노들랄 컨텐트의 바스큘러리티를 보는데 유용하고, 따라서 비나인과 맑은 의식을 DDX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T상에서 심플 시스트는 경계가 좋고 디너를 가지고 있고 워터 어테뉴에이션, 즉 20 HU 미만으로 non-contrast 시리즈에서 보이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인핸스먼트가 안 된다. 즉 컨트라스트 인핸스 후에도 10 HU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하이퍼 어테뉴에이팅 시스트는 워터 어테뉴에이션 이상으로, 보통 한 60에서 90 정도 HU 정도로 non-contrast 시리즈에서 보이고 인핸스가 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septum의 개수가 많거나 thick wall calcification이 있거나 septum이나 wall이 인핸스먼트가 있는 경우는 RCC를 고려를 해야 되고, 뒤에서 설명할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은 CT 스터디를 위한 그런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따라서 MR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평가가 제한적이고, 초음파에서는 인핸스먼트에 대한 평가가 제한적입니다.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의 1은 심플 시스템입니다. 2는 퓨딘, septum이나 딘 칼시피케이션을 가지고 있고 인핸스가 되지 않고, 하이 어테뉴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3cm가 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2F는 septum의 개수가 좀 더 많아지고 노들랄 디크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인핸스먼트가 없고 하이퍼덴스한 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3cm가 넘는 경우가 포함이 됩니다. F는 팔로업이라는 뜻입니다. 맑은 빛의 포텐시가 5% 정도 있기 때문에 팔로업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엄격한 룰은 없지만 보통 6개월 정도 이상적으로 팔로업 기간으로 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스니악 3는 디크, 노들랄, 멀티플 septum이나 월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인핸스먼트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며 50%가량의 맑은 빛의 포텐시가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라디오 프리퀀시 어브레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타입 4는 보스니악 4는 라지 시스틱 네크로틱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솔리드 매스, 즉 시스틱 RCC입니다. 따라서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CT 베이스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1, 2, 2F, 3, 4로 나뉘며 2F에서는 팔로우가 필요하고 3, 4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좀 이미지를 보는 것이 주관적인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클리니컬 팩터들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septum이 인핸스먼트가 있는 경우에는 3가 되고, septum이 몇 개의 딘 월이 딘 septum이 있는 경우는 2, 개수가 좀 많은 경우는 2F, thick한 경우는 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시피케이션 딘한 경우는 2, 그리고 thick하고 노들한 경우는 2F가 되겠습니다. 타입 4는 소프트 티슈 컴포넌트 인핸스먼트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MR상에서 심플 시스템은 전파나 CT와 거의 유사합니다. T1에서는 몇 시간을 보이고 T2에서는 1시간을 보이며 인핸스먼트가 되지 않는 경우를 이제 심플 시스템이라고 진단할 수 있고, 헤모리지가 있는 경우에는 T1에서는 시그널이 증가하고 T2에서는 시그널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WI라고 해서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를 시행하면은 DWI 시그널이 증가하고 리스트릭티드 디퓨전 확산 계수 감소가 없는 경우에 이제 심플 시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MRI는 특히 CT나 초음파에서 헤모리지가 의심된 경우에 이걸 명확하게 하는데 이런 그 소견들을 참고하여 확실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MRI에서도 인핸스먼트가 있는 경우, 그리고 리스트릭티드 디퓨전이 있는 경우 말그넌시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증상이 대부분 없지만은 일부에서 큰 경우에는 메스비크 때문에 페인을 유발할 수 있고, 럽처가 돼서 페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스피레이션은 할 수 있지만은 리커가 많이 생기고 선택적인 경우에는 알코올 어브레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심플 시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파라페리딕, 페리페리딕, 그리고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시스틱, 파피러리 RCC, 림포마나 앱세스, 해뉴리즘 등을 이제 감별을 해야 되겠고, 멀티플하게 있는 경우에는 오토도나 도미넌트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즈, 그리고 다이알리시스를 한 후에 생기는 어콰이드 시스틱 디지즈 오브 키드니 등, 그리고 폰 힌델 린다우 디지즈 같은 투버러스크로시스 같은 것들을 감별해야 되겠습니다. 소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오토도마 리세시브 폴리시스틱 키드니나 멀티시스틱 디스플라스틱 키드니 등을 감별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케이스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파렌타임에 생기고 라운드하고 어네이코익한 경계가 좋은 리전이 있을 경우에는 심플 시스트로 진단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플로어에서 혈류 순환가 없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고, 이러한 이제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듯이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심플 이런 시스트를 진단할 수도 있고,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후방 문양 증강이 보이지만 앞 케이스와 같이 작은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CT상에서 이거는 이제 작년에 재작년에 황성희 교수님 강의 자리에서 발표했습니다. CT상에서 인핸스먼트 되지 않고 이렇게 로우 덴시티를 보이는 이런 리전으로 보이게 되고, MR에서는 T1에서는 로우 시그널, T2에서는 하이 시그널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심플 시스트 이외에 이런 섹텀을 가지고 있거나 노들과 컴포넌트들이 보이는 이런 시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스트를 컴플리케이티드 리니어 시스트로 묶어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양성과 악성 가능성이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 낭종에서 출혈이나 감염이 동반된 경우나 시스틱 RCC와 같은 악성 종양이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출혈성 낭종은 내부 에코가 초파상에서 보이고 후방 음영 증강이 미약하며 CT에서 어테뉴에이션이 높은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고, 감염성 낭종은 내부 에코가 있고 벽이 두꺼워지며 특징적인 증상이나 입상 소견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에서는 이런 소견들을 보이고, 이거는 중복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키드니에 시스트가 보이고 있고, 내부에 띠인 셉틴이 하나 보입니다. 초음파에서도 같은 유사한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스니악 2가 되겠고, 컬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레프트 키드니에 시스트가 보이고 있는데 셉틴이 조금 두꺼워져 있습니다. 초음파상에서는 이제 거의 소프티시 코코넛 같이 이렇게 많이 좀 더 CT보다는 좀 더 심해 보입니다. 보통은 CT보다는 초음파가 좀 과장돼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습도 이렌스가 조금 되는 약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승약 3로 이제 보승약 3고 시스틱 RCC로 진단했습니다. 그렇군. 샤프게 봤어요. 다음 케이스는 라이트 키드니에 멀티로큘레이티드 시스트가 있는데 소프트 티슈 컴포넌트가 보입니다. 그리고 인핸스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보스네 코로 수술을 해야 되고 역시 RCC였습니다. 멀티로큘라 시스트가 보이고 있고 핀세품들이 아주 여러 개 보입니다. 그래서 2F로 이제 생각해서 컬러를 했는데 컬러상에서 사이즈는 그대로이지만 세품의 일부가 좀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3로 진단되고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여기도 RCC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초음파상에서는 좀 더 과장되게 보이고 내부의 혈류 신호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랩트형의 키스트가 보이는데 일부에 이제 벽이 두꺼워져 있습니다. 역시 3고 초음파상에서도 월이 피크닝이 많이 보이고 있고 컨트라스트 인핸스드 울트라 사운드에서도 인핸스먼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RCC, 파퓰러리 RCC 케이스였습니다. 키드니 사이즈가 되게 작아져 있고 라이트 키드니에 멀티로큘라 시스트가 보이며 벽이 좀 두꺼워져 있습니다. 초음파상에서도 벽이 좀 두꺼워져 있고 컨트라스트 인핸스 울트라 사운드에서도 벽에 세텀에 인핸스먼트가 있었습니다. 역시 RCC 케이스. 리날 파렌카임이 아니고 리날 사이너스, 그러니까 중심외과 복합체 내에 낭종이 보이는 경우는 신우주의 낭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신 증가에 감별이 필요합니다. 수신증이 펠비스만 dilation 될 경우에는 감별이 좀 힘들지만 카리스 같이 늘어나게 되면 클로버 모양이 되기 때문에 감별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미날 사이너스에 생기는 시스트는 두 개 파라펠빅과 페리펠빅으로 엄격하게 나누어서 보는 것이 좋은데 파라펠빅은 파렌카임이 생기는 시스트가 이제 미날 사이너스 쪽으로 들어온 경우입니다. 그리고 페리펠빅 시스트는 미날 사이너스 내에서 림파틱 오리진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기전이 다른 그런 시스트입니다. 보통 파라펠빅 시스트는 싱글로 오는 경우가 많고 페리펠빅 시스트는 바이라테럴 멀티플하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드니 사이즈가 커져 있고 낭종으로 거의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트윙클리 아티팩트를 보이는 스톤이 같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CT상에서 리버 내에도 멀티플 시스트가 같이 보이고 폴리시스틱 키드니 앤드 리버 디지즈였습니다.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즈는 이제 성에 생기는 경우 오토들마 도미넌트로 대부분 40세 정도 육안적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진단이 됩니다. 40세까지 정상적인 초음파 소견을 보인다면 유전자지 않았다고 보아도 됩니다. 근위 고교관이나 고만 주머니, 집합관 등이 양성 확정되어 생기는 것이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커지고 합병증이 동반됩니다. 신장 이외에도 위의 케이스와 같이 간이나 췌장 등에서 낭종이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피질에 낭종이 생겼다가 전체적으로 낭종들로 대체가 되고 양측성으로 많이 생기고 신실질이 위축되고 신기능이 저하됩니다. 만성사구치 신염으로 혈액 투석 중인 환자에서 키드니 내 양쪽 키드니 내에 다양한 크기의 시스틱 리전이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투석과 동반된 포칼 시스틱 디지즈 오브 더 키드니입니다. 보통은 투석이 한 3년 정도 이상 하게 되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간혹은 투석과 관계없이도 CRF한테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시스틱 리전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제 도플러를 시행해서 에너지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슬라이드도 완전히 뭐 강의만 자르는 게 아니고 뭐 아까 슬라이드도 뭐 2하고 2F 나누는 기준 중에서 하이퍼덴스 시스트 3cm 이상 3cm 이내에 그런 게 정의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의미가 있죠? 좀 복잡한데요. 예. 정확하게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이퍼덴스 시스트는 워터 덴시티 그러니까 어테뉴에이션보다 넘는 거를 보통 이야기하는 것을 되죠. 60에서 90이라는 게 보통 그 정도 나온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3cm
미만이 경계가 유명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2로 넣고 그 다음 2F는 이제 3cm가 넘는 경우 이야기하고 이게 또 보면은 그 말은 그 하우스 빌드 유니트가 보통보다 조금 더 높다 이 말인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그 하이퍼덴스 시스트라는 것은 빛이 워터 덴시티 이상인 거로 그거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HU가 더 높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근데 그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3cm 미만은 2로 넣고 3cm가 넘고 여기 좀 또 조건이 있는데 월이 25% 정도 보인다. 그러니까 거의 다 75% 이상은 이제 월이 히든이 내부에 있는 경우를 이제 투입부에 넣는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 만약에 하이퍼덴시스트가 아니라면 3cm 이상이라도 2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사이즈가 3cm 넘어도 하이퍼덴시스트가 아니라면 그러면 2F가 아니라 이 말이잖아요. 하이퍼덴스 시스트가 아니면은 사이즈 사이즈는 관계가 관계가 상관없잖아요. 없습니다. 그 말이죠. 예. 그걸 좀 그러니까 사이즈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또 앞에 거 한번 볼게요. 금방 넘어가고. 좀 해놨어요. 난이네시. 원래 보스니아는 사이즈 크라이테리아가 난이네시. 아니, 근데 이제 여기 하이퍼덴스 시스트 프로테인연수 메모리. 가지고는 이제 3cm 이상이면 이게 하이퍼덴스예요. 예. 그게 하이퍼덴스. 하이퍼덴스라는 완전히 말은 지금은 완전히 그날 그날 들어가요. 그렇죠. CT에서 여기에서 하이퍼덴스를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는 그레이드가 낮을수록 완전 퓨어 시스틱하게 인터널 콘텐츠가 거의 없는 넣는 그런 상태로 일 때는 사이즈가 조금 커도 그레이드를 조금 낮게設定할 수 있고 네. 안쪽에 하이퍼덴스란 말이 안쪽에 뭐 해물이지든 뭐 소프트티스든 뭔가 덴스가 조금 있을 때는 사이즈가 3cm가 넘어가면 2F로 그레이드를 조금 더 올려야지 말린 그릇이 놓치지 않는다는 그런 예. 뜻으로 저는 이 작품을 이렇게 봤는데 제가 시스트 상당히 쉽게 생각을 했는데 아, 쉬운 시스트 말이네. 베널셀 가시론판 그런 말씀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요? 처음 들어봤고 그런데 그 시스티가 RCC카는 그런 게 흔합니까? 사실은 뭐든가 솔리드 컴포넌트가 있는 거예요. CT를 찍으면 거의 뭐 RCC의 인프레션을 저희가 CT를 많이 찍어서 그래서 보내는 거의 명확하게 약간 저희가 물론 보스니아칸 클래스를 죽이는 거는 봤는데 그래서 근데 그래도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초음파에서 그래도 그 약간 더 말리시 시스틱 아시시스 하는 걸 한 번만 좀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조금 실제 프랙티스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초음파 보면서 사실 저는 이거는 CT 그레이드야. 보시냐면 CT 그레이드. 초음파에서 초음파에서 시스템 초음파에서는 이렇게 좀 초음파에서는 어떻게 앞에서 프랙티스 이야기했듯이 예. 정확하게 황생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보면 컴플리트는 시플 시스템가 아닌 거 이렇게 구분할 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세트이나 이런 것들의 특징을 보고 필요하면 이제 CT를 실질도 아까 전에 얇으면 게 안 나고 이게 신문이 아니라 그 초음파에서 인한 월이 뭐 한두 개 정도 있는 경우에는 CT 찍으면은 더 심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 초음파가 좀 더 심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초음파에서 좀 의심이 많이 되는 월이 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CT를 찍어서 정확하게 CT를 보시냐 그레이드를 한다. 근데 CT가 RCC가 역시 빈도가 하나쯤 아닌가요? 이게 개인적으로 아주 뻗어가 없습니다. 원래 편집도 있잖아요. 100%. 한 10% 정도 되는 거죠. 나도 오, 전부 만되네. 시스템 RCC가 10% RCC가 있고 케이스 중에서 파피럴 RCC도 한 명 있었는데 파피럴 RCC도 네프로시스나 이런 것도 그냥 시스트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와서 많이 배웠네. 시스템 RCC 몰라. 역시 이렇게 책 봐가지고 공부 왔잖아. 네. 잠깐만요. 전문 예. 케이스 하나 하고 예, 잠깐만 이거 닫고 예. 다시 또 해요.